3월 20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일 3월 21일 저녁 6시 40분에 별별 특강 제11강을 합니다. 친미 친일 프레임에서 탈피하자. 즉 좌파가 낙인 찍어놓은 친미 친일 언제까지 끌려갈 거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친북들이 쳐놓은 프레임 전쟁 해가지고 과거 청산, 민족 평화, 반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요. 2부에서는 공세적 역프레임 전략이 필요하다. 즉 친북 친중이 정말로 부끄러운 것 아닌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친북이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부끄럽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을 입혀가지고 친북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부분을, 그리고 역사적으로 친북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될 정의의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첫 아이템은요. 이 정권 참 대단히 설치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짓거리는 생각하지 않고 과거에 대해서 정의의 잣대를 자기들만 가진 것처럼 퍼붓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구속 1년 만에 MB도 영장 이러면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해서 구속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면서 그걸 갖다가 기회로 삼아서 과거의 보수 정권 전체가 마치 부패로 얼룩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두 정부에서 공적 지위와 권한을 사사롭게 행사했다. 이렇게 어제 언급했습니다. 자, 문재인은 19일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부패를 막는 것이 출발이다.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혁신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해 적폐청산에 이어 올해는 공직기강을 다잡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 이 이야기인데요. 이 말은 뭔가 하면 공무원들 임기 2년 차에 나사 안 풀리도록 바짝 군기 잡아 쪼개겠다라는 이야기고, 지난해 적폐청산이 아니라 임기 2년 차에도 적폐청산이 무섭게 진행되고 있죠. 지난 연말에 올해 한 해는 적폐청산을 했으면 두 번째 해부터는 이 정책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한 말이 그냥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정부 종합청사에서 열린 정부 혁신 전략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문재인이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문재인은 우리 정부의 최우선 혁신 목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확보를 하는 것, 즉 지금 사라진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 묻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공무원들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공공성을 형사하는 부분으로 가느냐? 안 그러면 이 톱다운 방식으로 청와대에서 결정한 모든 것이 공직사회에 그냥 받아들이든가 나가든가 이런 양자택일을 강요하면서 압박으로 가고 있는가? 문정권 들어서 공직사회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복지안동을 능가하는, 이제는 거의 공무원들이 프로전 얼어버렸습니다. 얼음이 돼버렸어요. 아무도 국가의 일에 시비를 걸지 않고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합니다. 어제까지 간첩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간첩들 경호를 서는데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하고 있고,
간첩 잡는 기관이 북한 간첩들과 내통을 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양심적인 선언조차도 하나 나오고 있지 않고 전 공직사회를 만들어서 지난 정권에 있었던 일들을 파헤치고 공무원들에게 자아 비판과 반성문을 요구하는데도 여기에 대항하는 공무원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는 간혹 보면 한 명씩 튀어가지고 기자회견하고 던져버리고 들고 받고 하는 사람이 하나씩은 있었어요. 근데 이 정권 들어서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깜빵 갈까봐. 자, 청와대로부터 공기업까지 한마디로 이 공적인 지위와 권한이 사익을 위해서 사사롭게 행사되었고 그 결과 대통령 탄핵으로 귀결되고 우리 정부는 촛불 정신의 구현을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공무원들 앉혀놓고 촛불 정신의 구현이 국정 목표다. 길거리로 나온 사람들의 각자 다른 생각을 촛불 정신이라는 하나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그게 촛불 정신이라는 말로 정의될 수 있는 거냐? 그 당시에 길거리에 나간 사람들은 좌파뿐만 아니라 우파, 중도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통합해서 그냥 촛불 정신이라고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 정권의 목표다. 이거 정말로 사사로운 거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댓글 많이 달아라고 그것이 직접 민주주의라고 선동을 하고 있겠습니까? 네? 그 결과 수많은 청춘들을 문굴오소리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중앙일보의 일면에 댓글 2시간이면 없는 여론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댓글들이 어떻게 조작되어 가는가에 대해서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요. 자, 미국에서 하는 구글은 자체 댓글창이 없는데 네이버는 순위를 매겨서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촛불 들고 길거리 나오라, 댓글 투사가 되라, 이것이 직접 민주주의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걸 구현하는 정권이다라고 공무원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공무원들 열심히 받아 적고 있겠죠. 과거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에 이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나 국무회의에서 보면 열심히 적는다고 적자 생존이라고 비꼬았지요. 이 정권에는 침묵 생존입니다. 이를 달면 가버리기 때문에 전부 침묵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주도하는 회의에서 그러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보입니까? 지금 외교부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노무현 정권을 바라보면 그때는 참 저는 견디기 어려웠고 보고 있기가 힘들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을 보면 노무현 정권이 양반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대통령이 그래도 검사들 불러다가 생중계하면서 검사들로 보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당신 형님이 어디에 전화 걸지 않았냐는 이야기도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 판을 열어놓고 화가 나서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냐고 한번 하기도 하고 그래도 다이나믹했어요. 그리고 외교부 같은 데는 이 친미파와 친북파가 충돌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기자실 말뚝 박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사회에서 이건 아니다라는 저항도 나왔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든 열린우리당이 나중에 대통령한테 반항을 해서 다 뛰쳐나가버렸잖아요. 4년차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미국에 대해서 비아냥거렸다가 또 뭐 미국이 아니었으면 자신은 무슨 수용소에 갇혀 있을 거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래서 노무현 전 정권은 상당히 양반이었다. 자진 출두해서 나를 잡아가라는 이해창 전 후보를 구속 안 시켰지요.
내가 다 했으니 나 잡아가라. 대선 자금 관련해가. 그래서 그때는 참 정말 보기 싫다. 이걸 어떻게 참고 견디고 사나 이랬는데 문재인 정권을 보니 노무현 정권이 양반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수사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까지 당시 청와대와 정부가 권력을 사사로운 한마디로 직권 남용으로 행사해 왔다. 그래서 공직사회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고위공무원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규정을 하고 공직사회 내부의 각종 적폐적 관행과 문화에 대한 청산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거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자기들 사람으로 싹 갈아치우고 박근혜, 이명박 10년의 큰 사람들은 다 드러내겠다. 앞으로 줄줄이 승진 인사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차피 장관들은 자기들이 내보낼 거고 차관들, 차관보들, 1급들, 2급들 사표 쭉 받으면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겠죠, 이제. 자, 그래서 공직기강을 잡아서 긴장감을 높여서 끌고 가겠다. 자,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자신감이 있으면 공직기강을 다 잡을 필요가 없어요. 미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기강을 다 잡는다라고 말을 하는 걸 보셨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공무원을 엿으로 하냐고 공무원 노조부터 다 달라들어서 사과하라고 할 겁니다. 그 말을 공무원 앞에서 하는 순간에 공무원들이 너도 나도 손들고 지금 우리를 도둑놈으로 알고 부패의 대상으로 아느냐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한국은 왜 이러냐? 정권 바뀔 때마다 공무원 기강 잡는다. 정말 듣기 싫을 정도예요. 자, 정권 바뀔 때마다 부패 척결, 공직기강. 좋게 말하면 사정이죠. 나쁘게 말하면 내 마음에 안 드는 놈들 다 집어넣어 버리겠다 하는 거죠. 자, 사정 좋아하다가 불구됩니다. 다 정권마다 사정을 좋아했어요. 사정의 끝이 쾌락이 아니라요. 모든 사정 좋아하던 정권들이 불구가 됐어요. 한번 보세요. YS, 김대중, 노무현, 예? 이명박, 박근혜.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초창기에 수도 없이 정말 공사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경제를 살리기도 틀렸고 또 더 나아가서 남북관계에서 획기적인 뭔가가 나오기도 틀렸고 박근혜 정권은 부패 척결 하나라도 제대로 하고 가서 한국 사회에 그야말로 새로운 어떤 모범을 세워라. 국가 운영에 대한 모범을 세워라. 그거 하나라도 역사에 남을 수 있다. 딴 거 이것저것 하려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편, 남편 막론하고 문제가 있는 건 다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나라가 투명해질 거다. 근데 못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거 자꾸 주장하고 좀 주변에 별로 안 좋은 일에 연루된 척근들 정리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말 하는 사람한테 벼락이 슬슬 날라오기 시작하더만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정권마다 다 하고 싶어 하는 일인데 어느 정권도 적을 정리하는 부패 척결 정도만 명분을 세워서 했지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에 부패를 척결하고 정부의 권한을 사사롭지 않게 운영을 한 정권은 하나도 없었어요. 자신이 안전하고자 적들을 치고 공무원들을 깜빵 보내고 규율을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공무원들이 정권 말기가 되면 등 뒤에서 칼을 찔러서 가지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 힘이 있을 때 그거 하지 않고 어물어물 하다가
자신이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검찰에 우병우 씨께서 다 통제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검찰에 역습을 당해서 결국 저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이 대통령이나 정부의 기능을 사사롭지 않게 공공적으로 사용을 하겠다. 사사로움의 반대말은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공적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 정권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나 이런 부분에서 또 보수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아주 지난 정권들이 사적으로 탄압을 했다 했는데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방송이나 언론을 장악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사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과거 자신들은 마치 진보 좌파 단체라고 칭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미투까지도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정치적으로 끌고 가려고 모여서 미투 운동에 무슨 앞장서겠다고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방송 안 보세요. 감히 공중파에 넣을 깜도 안 되는 과거 그야말로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팟캐스트에서 히히덕거리던 사람들이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를 늘어뜨린 채 공중파의 메인 시간에 골든타임 때 앵커를 꿰차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구한 날 그래서 공중파의 탐사 보도들은 그런 자들에 의해서 이 정권의 구미에 맞는 시체 해부를 갖다가 하고 있죠. 그것뿐입니까? 종편이고 나서는 패널들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정권에 입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은 TV에서 거의 사라져요. 조금만 입바른 소리를 했다고 하면 그야말로 적당한 핑계를 대고 출연을 시키지 않지요. 거의 한마디로 보수라면서 정권 비임 맞춰주거나 적당히 말장난하는 사람들이나 정권의 나팔수들 이런 사람들만 언론을 다 점령했습니다. 이게 특정인들을 밀어주고 특정인을 출연 금지시키고 이게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이 지금 언론 분야 하나만 보더라도 제가 잘 아는 분야니까 누구는 출연시키지 말라고 돼 있죠. 이것만 해도 권력이 얼마나 사사롭게 이용되어지고 있는가. 오죽했으면 MBC의 이사장이 이 정권이 임명한 이사장이 한마디로 MBC를 계속 정권이 장악하려니까 사표를 던지고 엊그제 들이받아 버렸겠습니까? 이렇게 방송 장악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럼 이 다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자, 왜 비서실장 임종석이 재벌 회장을 만나고 다닙니까? 왜 북한에서 온 사람은 다 워크힐 호텔에서 잡니까? 이건 사사롭지 않아요? 서로 깔 일이 있으면 다 까야지. 부패 척결을 완벽하게 하겠다는 정권이 왜 UAE 문제를 가지고 한국당하고 딜치고 공개하지 않고 둘 다 덮어버립니까? 왜 공공성을 추구하는 현 정권이 현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오기 전에 북한에 돈 받아줬던 문제에 대한 공적인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공적입니까? 사사로운 겁니까? 그것뿐입니까? 지금 장관 임명된 사람 중에 온갖 브로커들이 다 있잖아요. 이게 공적이라고 봅니까? 도둑놈을 장관 앉혀놓으면 그게 도둑질 하는데 더 이바지 되지 도둑놈을 장관 시켰다고 어느 날 개가천선해서 착한 사람이 된답니까? 자, 지금 북한하고 왜 이렇게 퍼주기를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북한과 왜 이렇게 미국과 등을 쥐고 북한과 중국을 안으면서 북한이 원하는 대로 이 정권이 모든 것을 들어주려고 하는가 의심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것도 공적인가 사적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제가 그 한 예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추진하기 위한 단체를 만들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민국 직능포럼이라는 단체가 강남 논현동 사무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노벨상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한 첫 발기인 모임을 갖는다고 19일 밝혔다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손해사정사협회 등 120개 단체가 여기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단체의 정일봉 상임회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고조된 한반도의 전쟁 위기에서 문 대통령이 적극적인 중재로 대화 국면을 이끌어냈고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성사시켜 인류 보편적 가치인 평화의 소중함을 전 세계에 알렸다. 내가 참 읽다가 헛웃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노벨상 추진 배경이라고 합니다. 이 회담이 가다가 깨질지, 이게 회담하고 잘 돼가는 척 하다가 어느 날 북한의 도발과 자폭으로 나오게 될지, 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치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해줬다고 노벨 평화상을 줍니까? 정 회장이라는 사람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김정은이 3자 공동수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거 좋네요. 스스로, 문재인 스스로 트럼프와 김정은의 반열에 올라갔다. 네? 이 두 사람은 매드맨이라고 이렇게 자칭하는 사람들인데 본인도 거기 올라가고 싶습니까? 이 포럼은 5월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추진위 창립 대회를 열 예정이고, 이 정일봉이라는 사람은, 회장은 문 대통령 대선 캠프 주변에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단체가 노벨 평화상 수상을 추진한다라는 게 알려지자 청와대에서 청원 게시판에는 이 노벨상 추진위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청원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노벨상을 추진한다라는 게 적폐다. 권력의 눈치를 보고 기생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노벨상 추진한다라는 단체를 들어본 적도 없고 청와대와 논의한 바도 없다. 남북, 미북 회담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아직 남북 정상회담 시작도 안 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서 역풍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 합니다. 자, 이 권력의 지극히 사사로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정권에는 없을까요? 부패는요, 내가 칼 잡고 있을 때는 부패 안 터집니다. 왜? 썩었어 하면 잡아가니까. 알아도 입을 딱 닫고 있다가 물러나고 나면 그 뒤부터 터지지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통령을 할 때 썩었어라고 아무도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지극히 공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남들은 지극히 사사로워서 다 깜빵에 보내야 되고 공무원 너놈들도 시간만 나면 사사로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게 당연해요. 왜? 권력의 뽕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했으니까. 좀에 있어 보세요. 이제 집에 갈 일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겁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집에 가면 이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나를 찔러대기 시작할 건데 내 집에 어떻게 가겠나. 그래서 하루하루 퇴임 날짜가 다가오는 게 지옥처럼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손에 피를 많이 묻히면요, 사화는 다른 사화를 부릅니다. 조선시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권력이 나는 공적이고 남은 사사롭다. 정말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제일 잘할 거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다 나는 안 갈 거라 생각하죠. 근데 예외 없이 다 갑니다.